이제 관광객이 들어오면은 그 사람들에게 맞게 우리가 이제 언어적인 것부터 공항에서 픽업, 관광지 같이 돌아다니면서 안내하고 호텔까지 바래다 드리고 그리고 출국하는 그날까지 관광에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하는 직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2년 차 때까지는 많이 벌면 한 220만 원, 230만 원 정도 벌었고요. 한 달에. 적게 벌었을 때가 이제 한 150만 원에서 160만 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그 기간을 오래 잡진 않았어요. 나는 3년 안에 이거를 끝낸다. 그래서 3년 안에 끊었고요. 지금 저는 비수기 때는 한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성수기 때는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해서 한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의 평균치를 맞추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사람 인을 매일매일 보고 있었는데 거기에 여행사들이 가이드를 뽑는다라는 글이 심심치 않게 올라와요. 근데 때마침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군데 이력서를 넣고 한 군데 면접 오라고 해서 가서 면접을 받고 그래서 저는 좀 수월하게 취직은 했어요. 문제는 수입이 얼마 되지 않아요. 시티 투어라는 이제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일비가 매우 작아요. 꾸준히 1년을 해보니까 한 달에 250 정도 나오더라. 프리랜서는 또 다른 시작이에요. 또 그라운드 제로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일을 어떻게 받냐? 인맥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인맥이 가장 중요해요. 이게 대형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이제 사장님이 가이드가 필요하면 일하고 있는 가이드님들한테 물어봐요. 주변에 혹시 괜찮은 사람 있냐? 그러면은 그 가이드님이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야 지금 우리 회사 사람 구하는데 너 이력서 한번 내볼래? 그럼 그 사람이 내면 그 사람 걸 먼저 읽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괜찮다 싶으면 그 사람 불러요. 또 면접을 봐서 괜찮다 싶으면 그 사람 뽑아요. 그렇다고 해서 처음 하시는 분들이 되게 어렵다는 건 아니에요. 들어가기가. 왜냐면은 처음 하시게 되면은 어쨌든 이력서를 많이 내시다 보면 어떤 회사에서는 무조건 전화가 오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보통 이제 가이드는 성수기가 되면 회사가 가이드를 찾아요. 그러니까 가이드가 너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 잘만 타이밍 맞추셔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회사 가이드님들이랑도 친해지고 또 일을 하시게 되면 다른 가이드님들도 많이 만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가이드님들도 만나면서 이렇게 네트워크를 잘 쌓아놓는 거죠. 그렇게 된 다음에 한 2, 3년 지나서 내가 프리랜서 좀 하고 싶다 하면 이제 시티에서 나와서 그때 내가 이제까지 친해진 가이드님들한테 도움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좀 불쌍한 척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자기만 어떤 뭐 동기 인맥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뭐 교육도 찾아다니고 뭐 선배들을 많이 이제 알아주시고 지금 현재 활동하시는 분들을 그 다음에 그분들한테 이제 계속 만날 때마다 하나만 주세요. 한 번만 따라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적극적으로 관광시장이 되게 많이 변하고 있고 굉장히 빨리 이 시장이 변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플랫폼 시장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에어비앤비 트립을 예로 들면 에어비앤비 트립은 관광 통역사뿐만 아니라 어떤 호스트를 모집을 할 때 단순하게 한국을 그냥 돌아다니면서 보여주는 사람보다는 자기 고유의 특성이 있는 사람들을 선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만의 이야기나 자기만의 특별한 점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다 이야기가 되고 또 그것이 나중에 결국에는 한국인이 되고 그 한국인은 나중에 다 한국이라는 스토리가 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본인이 어떤 이야기가 있는 분들은 충분히 그런 본인의 꼭 회사나 인맥을 통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혹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아마 점점 많이 더 생길 것 같고요. 가장 좋은 점은 한국에서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물론 설명도 해주지만 같이 대화를 하면서 그네 나라의 문화를 배울 수도 있잖아요. 이 일은 제가 리더가 돼서 이 사람의 그 A부터 Z까지를 제가 다 책임져야 하나 보니까 책임감이 생기고 적극적으로 되더라고요. 외국 사람들이 왔을 때 왜 니나는 의자라고 불러? 막 이런 식으로 어떤 이렇게 자꾸 뭔가 더 안에 있는 걸 물어요. 우리는 피상적으로 생각했던 거를 깊숙이 들어볼 수 있게, 들여다볼 수 있게 자꾸 숙제를 남겨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하다 보면 사고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 같아요. 직장 다니실 경우에는 뭐 통째로 한 달을 빼갖고 여행을 간다든지 맞아, 그게 맞아. 불가능하잖아요. 맞아. 근데 여기는 가능하다. 이 세계에는 맞아. 비수기라는 게 있으니까 휴가를 내가 원하는 만큼 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다른 가이드님이랑 같이 얘기해서 맞춰가지고 뭐 유럽 여행을 간든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게 진짜 최고의 장점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어쨌든 민간 외교관으로서 우리가 일을 하는 거니까 그런 데서 느끼는 자부심이 사실 굉장히 크고 우리는 고객하고 진짜 이렇게 얘기하면서 고객을 데리고 다니면서 우리나라 소개해주고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매력에 점점 빠져들고 나의 매력에 점점 빠져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느끼는 게 좀 좋은 것 같고 이 영화랑 연극이랑 차이점 같은 게 있잖아요. 연극 배우들은 매번 새로운 어떤 연기를 해야 되고 새로운 관객을 만나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거죠. 자신의 성장의 감을 하루하루 성장해 가면서 내가 일을 하고 삶을 산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아주 최적화된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거 말해서 유명해지면 안 되는데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를 가시면 굉장히 잘 해놨어요. 거기가 그 지금 K-팝 아이돌들이랑 같이 사진 찍을 수 있는 홀로그램 터도 있고 메디컬 투어에서 자기 인바디 재고, 스킨 타입 재고, 한방차 시험하고 뭐 자기 그 스트레스 지수 재고 이런 거 다 하실 수 있고 위층 올라가면 음식 박물관 있지, 한식 만들기 체험할 수 있지, 위층 올라가면 한복 입는 거 할 수 있지, 그리고 공예품 만들 수 있어요. 한지로 이렇게 나전칠기 자개 같은 거 이렇게 뜯어가지고 만들 수 있는데 이 모든 게 무료랍니다, 여러분. 그거는 서양이든 동양이든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문화에 대해서 설명할 수도 있고 역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 그러니까 설명 좋아하는 서양 사람들은 박물관에서 되게 오래 보내고 체험이랑 이런 거 좋아하는 동남아 사람들은 자개, 뭐 한복 이런 거에서 되게 오래 보내고 그래서 거기 진짜 좋아해요. 정말 좋아해요. 진짜 강추. 제가 했을 때 제일 좋은 곳은 통인시장이에요. 굉장히 다양한 우리나라의 어떤 주전부리라든지 분식류라든지 뭐 이런 뭐 그 기름떡볶이, 마약김밥, 닭강정 뭐 이런 것들, 식혜 이런 것들을 이제 다양하게 한 자리에서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거기가 이제 엽전 도시락을 하기 때문에 그 엽전을 사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음식을 이 엽전을 내고 이렇게 체험하는 어떤 그런 특이성? 굉장히 희귀하면서도 우리나라에만 있는 방식인 것 같아요. 다른 데 진짜 아무도 다들 이런 거 처음 봤다고. 통일시장에밖에 없고 그리고 가격이 일단 되게 저렴해요. 5,000원이면은 굉장히 푸짐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공통적으로 좋아했다는 거는 강촌에 있는 레일바이크 타러 갔을 때 그거는 웨스터너들도 액티비티를 직접 하는 거잖아요. 확실히 몸소 체험하는 그런 관광들을 굉장히 부산이 한국 전쟁의 그런 아픔부터 해서 그냥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잖아요. 매우 발전된 모습도 있지만 아직 예전 모습을 갖고 있는 그 마을들도 있고 역사적인 현장을 가는 게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국가마다 다르고 대륙마다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장소보다는 일단은 북한에 대한 이야기가 그러니까 북한과 관련된 곳은 다 외국인들이 좋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제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가는 곳이 DMZ인 거고 전쟁기념관입니다. 이제 유럽 사람들 같은 경우는 특히 트레킹 코스들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서울에서 가볍게 걸을 수 있는 산을 끼고 걸을 수 있는 북한산이라든지 북악산이라든지 낙산이라든지 근데 이제 산이 있으면서 자연이 있고 그 안에 역사가 녹아 있는 곳 낙산의 이제 성곽길 내지는 북악산의 김신조 루트 이런 곳들은 외국인들이 북한을 경험하면서 서울 성곽을 경험하면서 자연을 경험하면서 가장 좀 이렇게 해설을 들을 때 좀 많이 와닿아하는 장소 중에 하나고요. 사실 저희들이랑 명동을 가거나 뭐 인사동을 가거나 이런 것들은 본인 스스로도 다 가볼 수 있는 곳들이라서 크게 와닿지는 않아 하는 것 같아요. 네.